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던 한국 산악인 5명이 등반 도중 숨졌습니다. 네팔 구르자 히말의 새로운 등반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떠났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눈사태에 뒤따른 강한 눈폭풍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눈이 많이 내린 데다 나무가 뿌리째 뽑힐 정도로 강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급경사의 악천후까지 겹쳐 원정대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헬기 등을 이용한 시신 수습이 다시 시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유럽 5개 나라 정상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제조업종인 자동차와 조선업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가 잇따라 문을 닫으며 고용 쇼크까지 닥친 군산의 현재 상황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9시 뉴스는 히말라야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산악인 5명이 히말라야 등반 도중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세계적인 무산소 등반의 권위자인 김창호 원정대의 산악인들인데요. 베이스캠프에서 눈폭풍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창호 대장 등 원정대 5명은 지난달 28일 히말라야 다울라기리산 구르자 히말 등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산 예정일인 지난 12일 원정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지 수색팀이 오늘 새벽 베이스 캠프를 확인한 결과 현지 가이드 4명을 포함한 9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갑자기 몰아친 눈폭풍이 3,500m 고도의 베이스 캠프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사망자는 김창호 원정 대장을 비롯해 유영직, 이재훈, 이밀진, 정준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신랑은 같이 제일 밑에 떨어져 갔더라고요. 150m, 200m, 300m 정도 밑에 쪽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원정대는 해발 7,193m 구르자 히말 봉우리에 남벽 직등 신루트를 개척하는 등반에 나섰습니다. 김창호 대장은 산소통의 도움 없이 히말라야 14자 정상을 세계 최단 기간에 모두 정복한 개척자여서 산악계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습니다. 현존하는 산악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산악인이에요. 아마 이 소식을 알고 세계 모든 산악인이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팔 한국 대사관은 현지 당국의 헬기 협조를 받아 시신을 수습하는 대로 수도인 카트만두로 옮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이번 사고가 난 지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산인 네팔 다울라기리산에 있는 구르자 히말입니다. 희생자들은 한국 원정대만의 새로운 등반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등정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원정대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네팔 서부 히말라야 산맥 중 다울라기리 산군에 속한 구르자 히말이라는 산입니다. 높이는 7,193m로 산 남쪽에는 3,000m가 넘는 거대한 빙벽이 있습니다. 구르자 히말은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산악인들에게도 특히 험한 곳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동경의 대상입니다. 이번 원정대는 이 구르자 히말의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 등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팔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 포카라에서 출발해 절반쯤인 해발 3,500m 고도까지 올라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 뒤 수직으로 남쪽 암벽 3,700m를 등반해 정상에 오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정대 이름도 코리안 웨이로 지었습니다.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한국인만의 루트를 개척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원정대는 해발 3,50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강한 눈폭풍과 산사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원정대는 결국 코리안 웨이의 꿈을 마지막까지 펼치지 못했습니다. 구르자 히말은 앞서 1969년 일본 원정대가 처음 등정했고 1972년 프랑스 원정대가 새로운 루트로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원정대가 개척한 루트로 1988년 한 차례 등정한 적이 있지만 이후 30년 동안 아무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번 사고는 눈사태에 뒤따른 강한 눈폭풍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보다 추위가 일찍 찾아와 평소보다 눈이 많이 내렸고 복잡한 지형 탓에 토네이도와 같은 강한 회오리가 몰아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차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팔 현지 언론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눈사태에 뒤따른 강한 눈폭풍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발 3,500m 베이스 캠프의 위치가 급경사 지역이다 보니 눈폭풍을 견디지 못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대규모 눈더미가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강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는데 마치 토네이도와 같았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토네이도 같은 걸로 이거 세계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산악 지역에서의 토네이도는 매우 드물지만 간혹 발생하기도 하는데 복잡한 협곡 등의 지형적인 영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매년 9월과 10월엔 히말라야 지역의 날씨가 온화해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올해는 상황이 예년과 달랐습니다. 한반도의 가을 추위가 일찍 찾아왔던 것처럼 히말라야 지역도 대기 상층에 강한 제트 기류가 발생했습니다. 산간에서 계속 저기압에 의한 눈폭풍이 불었고 바다 쪽 사이클론에서 수증기를 공급해 평소보다 눈이 더 많이 내렸을 수 있습니다. 올가을이 평년보다 이제 좀 한기가 빨리 내려오면서 제트기가 강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눈이 많이 내렸던 눈들이 강한 눈폭풍으로 인해서 눈사태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 정상부에 새로 쌓인 눈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강한 바람을 만나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부딪혀 평소에도 국지적인 날씨 예측이 매우 힘든 곳입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숨진 김창호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세계 최단기간에 무산소로 완등한 국내 산악계 스타였습니다. 촬영을 위해 히말라야에 동행했던 이밀진 감독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산악 전문 영화 감독이었는데요. 김창호 대장의 코리아 루트 개척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함께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산악계의 오스카상 황금피켈상의 첫 한국인 수상자. 김창호 대장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단기간 산소통 없이 히말라야 14좌를 등정한 산악인입니다. 오지 중에 오지 산악지대를 1700일 동안 혼자서 탐험하기도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산악인 하나 뽑으라면 난 김창호를 뽑아요. 김 대장은 14좌 등정 이후에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답봉 개척에 강한 집념을 보여왔습니다. 저게 다람수라 아주 어려운 북서벽에 신호틀을 내고 지금 코로나19에 코리안 웨이를 신호틀을 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한 이밀진 감독은 영화 히말라야의 특수 촬영을 담당했던 베테랑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직접 감독한 영화 알피니스트는 이탈리아 트렌토 산악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창호 대장과는 함께 산을 오르며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김창호 대장도 14자 무산소 마지막 제가 동행을 했는데 그때도 많은 부분을 제가 도움을 받고 그래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임 감독은 출발 직전 강원도 평창을 찾아 드론 촬영 교육을 배웠을 만큼 의욕적으로 산행을 준비했습니다. 위험해서 더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할 만큼 산을 사랑했던 두 사람은 돌아오지 못할 길을 함께 떠났습니다. KBS 뉴스 정은익입니다. 이번에는 네팔 현지인들의 말을 통해 현지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봅니다. 현지 산악인들은 최근 들어 돌풍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부쩍 심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송금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반 직전 김창호 대장팀과 함께 식사를 한 현지 규민은 사고 소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산악인들이 산 좋아서 히말라야 많이들 오시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구르자 히말 그쪽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바람도 세고. 그래서 계곡을 해끼기가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 15년 동안 산행을 해온 산악인도 베이스 캠프가 있던 곳의 기상 상황이 최근 심상치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계곡 사이에 그 바람이 돌하고 같이 나란 돌바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바람이 아니고
그 계곡 사이에 갑자기 바람이 불게 되면은 돌이 날아올 정도라고 하니까 바람이. 보통 10월부터 11월까지는 날이 좋아 트레킹객들이 많이 오는데 올해는 이상 기후 영향으로 최근까지 우기가 이어졌습니다. 우기는 6월부터 9월 말까지인데 네. 좀 여기도 이상 기후 때문에 올해도 일주일 전까지는 비가 왔어요. 온도차도 심해진 것 같고 갑자기 멀 때마다 갑자기 구름이 꽉 껴서 그냥 바로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올해 들어서만 15,000여 명의 한국인 트레커들이 히말라야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그럼 여기서 산악인 어문길 씨 모시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에서 산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급히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오보겠지. 이게 잘못된 기사 아닌가 하고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실시간에 제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믿기지도 않고 너무 먹먹하고 그냥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너무 비통하고 가슴 아픕니다. 예. 이번에 사고를 당하신 김창호 대장도 잘 아실 텐데요. 예, 베테랑 산악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이셨나요? 진짜 후배로서 진짜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엄청난 어떤 정신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는 후배인데요. 최단 시간 히말라야 8,000m 14일자를 완등을 하고 더군다나 또 무산소로 또 완등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서도 등반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참 대단한 좋은 후배이고 산악인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사고에 관련해서 사고 원인 중에 하나로는 대원들이 날아갈 정도로 갑자기 엄청난 돌풍이 불었다라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글쎄, 저는 이 돌풍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제가 이제 88년도에 그때도 이제 에베레스트 로체 원정대에 갔을 텐데 어마어마한 이제 눈사태가 세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 지진으로 해서. 그것이 일어나서 이제 훅폭풍이 막 밀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그 눈가루만 오는 게 아니고요. 얼음 덩어리 막 돌가루 막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날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막 엄청난 막 거품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때 사람 막 피해 다니고 돌 밑에 숨고 베이스캠프에 그 많은 외국 대원들도 그렇고요. 그때 그걸 그때 텐트가 다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막 그랬었죠. 아마 그런 것이 주 원인이 아닐까. 그런 훅폭풍의 눈사태나 세락이나 산사태의 어떤 훅폭풍의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그 사고가 난 곳이 베이스 캠프잖아요. 말씀하셨듯이 베이스 캠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통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곳은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인명피해가 이렇게 컸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더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베이스 캠프라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한 정상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총본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 이제 이런 사태가 났다는 것은 아마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아마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뭔가 어떤 엄청난 큰 어쨌든 뭔가 사태가 눈사태건 산사태 뭔가 사태가 일어나면서 거기 훅폭풍으로 인해서 이런 네, 일단 시신들이 모두 확인이 돼서 이제는 현장에서 수습을 하는 일이 남은 건데요. 엄 대장께서도 현지에서 희생된 우리 후배 산악인들을 데리러 가시기로 했잖아요. 현지 수습 과정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가장 중요할까요? 현지 이제 우선 가장 지금 제가 최근 가장 지금 직전까지 들은 얘기로는 지금 한 16명인가 하는 현지 마을 사람들이 지금 또 현지 사고 현장에 지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한 5시간 걸린대요. 마지막 마을에서도.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지에 있는 모든 이제 이렇게 상황만 판단하는 것이고 또 시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분들이 어쨌든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걸 위치까지. 그러니까 우선 헬기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헬기장을 안전한 거기는 사람의 힘으로써 그것을 수습해서 그걸 운굴해서 내려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워낙 깊은 산속이고 워낙 힘든 것이고. 그래서 우선 헬리콥터장을 만들고 안전 헬리콥터 안전한 헬리콥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주변 정리를 하고 시설 수습할 수 있는 데까지 수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헬리콥터가 이제 작은 헬리콥터도 안 되고 네팔에 이제 큰 그 수송용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큰 수송 헬리콥터가 그게 이제 거기 이제 전문 그 셀파라든가 전문 좀 이렇게 그쪽 지형 지리에 밝은 사람들이 이제 타고 들어가서 그 시신들을 이제 수습하고 장비랑 인력이 더 와야 되는 일이네요. 그렇죠. 우선 큰 헬리콥터로 수습하는 것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그리고 아까 이게 예를 들어 절벽 같은데 위험한 곳 같으면 전상 이제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든가 거기서 이제 줄을 타고 내려가서 시신을 올려서 헬리콥터로 수습하든가. 근데 또 지금 거기 히말라야가 보면 날씨가 기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시각적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아침 일찍 새벽에 이렇게 오전 중에 날씨가 좋아야 되죠. 오후만 되면 이제 이렇게 구름이 끼고 가스 끼고 이제 날씨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에 어쨌든 무슨 작업을 시신 수습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지금 엄 대장님을 비롯한 산악회 관계자들 그리고 유족들까지도 모두 망연자실한 상황일 텐데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김창호 대장을 비롯해서 같이 갔던 그 원정 대원들 참 너무나 참 산을 사랑하고 이제 또 특히 김창호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산악회 진짜 대단한 앞으로의 진짜 꿈이자 어떤 희망이 그런 우리가 아끼는 후배였는데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요. 너무나 좀 저 자신도 가슴 아프고 슬프고 더군다나 유가족 분들은 얼마나 좀 힘드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빨리 어떻게 수습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고 현장에선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 사고 경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예, 이곳 아시아 산악연맹에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한국인들이 속했던 산악회 관계자들이 모여서 오후 내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곳 분위기는 오후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5시 전쯤부터 모여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비공개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 산악연맹은 지난 11일 원정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몸이 안 좋아 증반에서 빠진 최모 씨가 정준모 대원과 만나기로 했는데 정 대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 씨의 연락으로 원정대에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짐작했다는 겁니다. 최 씨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어제부터 베이스캠프 일대를 수색해 시신 한 구를 발견했고 오늘 헬기를 동원한 항공수색에서 7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고 수습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네, 주 네팔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네팔 당국이 현지에 소형 헬기 한 대를 보내보려고 했지만 워낙 강풍이 세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형 헬기를 다시 현장에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 내일 오전 6시 반 시신 수습팀이 카트만두에서 포카라 사고 현장으로 출발해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시신 수습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신이 수습되는 대로 네팔 당국의 도움을 받아 헬기를 이용해 수도인 카트만두로 옮길 계획입니다. 또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대책반 등을 구성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일 수습 작업도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조속히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외교부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산악연맹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히말라야 등정에 도전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산악인들 9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히말라야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산악인들의 사고들을 최은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신들의 산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산악인들에겐 끝없는 도전의 대상이었지만 때로는 마지막 도전이 됐습니다. 2011년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산 남벽에서 실루트 개척에 나섰던 고 박영석 대장의 원정대. 암벽 등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빙벽 등반도 해야 되고 설벽 등반도 해야 되고 이런 네 발로 써서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쪽은. 박 대장의 원정대는 해발 6,500m 지점에서 낙석이 심해 하선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위성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대가 파견돼 열흘간 수색을 벌였지만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대원, 강기석 대원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박 대장과 두 대원은 시신도 찾지 못했고 등정에 쓴 로프만 발견됐습니다. 여성으로선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도전한 고 고미영 대장도 히말라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09년 히말라야의 12번째 봉우리인 난가 파르밧에 도전해 정상 등반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산하던 중 실족해 사망했습니다. 2012년엔 히말라야 동부산맥 촐라체에서 고 김영일, 장지명 대원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한국 산악계는 히말라야 14자원 등 6명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지만 히말라야에서 산화한 산악인들도 90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제조업인 자동차와 조선이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자동차 생산은 29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넘게 줄었습니다. 수출 역시 지난달까지 176만 대로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오랜 불황에 빠진 조선업은 올 들어 수주 세계 1위를 회복하며 보릿고개를 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동차와 조선 관련 고용도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전북 군산은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가 잇따라 문을 닫아 고용 쇼크가 지역 전체로 번졌습니다. 군산을 오연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년 가까이 한국 GM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온 업체입니다. 기계가 힘차게 돌아가야 할 공장에선 적막감만 흐릅니다. 멈춰버린 공장을 바라보는 전광일 씨의 마음도 공허하기만 합니다. 공장에는 새 제품 대신 불량품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올해 한 13억 정도? 예, 40억이었는데 네, 올해 13억 정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네요. 그렇죠. 3분의 2가 줄었어요. 한때는 주야감도 모자라 주말까지 공장 2개 동이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지금은 1개 동만 하루 4시간 일하는 게 전부입니다. 여기 공장은 50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19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지만 지금은 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GM의 협력업체는 군산에만 모두 140여 개. 지난 5월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론 대부분 생산 물량이 70에서 80% 줄어들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GM 사태까지 터지면서 군산의 취업자 수는 1년 만에 7,300명이 줄었습니다. 실업률도 4.1%로 치솟았습니다. 당장 공장 인근 식당들이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손님이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식당가엔 아예 문을 닫은 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식당도 점심시간에도 손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싹 돌고 좀 좋았는데 간도 안 차니까 70%는 떨어졌죠 무슨 1년이나 낫잖아요. 이렇다 보니 전월세 시장도 여의치 않아 임대료는 내려가고 있지만 방은 나가질 않습니다. 하나 지금 25, 아까 한 게 25하고 초록은 40. 옛날에는 45도 받고 49도 받았으니까 옛날보다는 조금 싸요. 49만 원도 받다가 40, 지금 40에 받거든요. 군산 시민들은 조선소 재가동과 GM 군산공장 활용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보다 수주 물량이 85% 늘었고 GM 공장은 전기차 생산에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7박 9일 일정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순방에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인데 사상 첫 교황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과 뉴욕으로 가며 북미 중재에 나섰던 문 대통령이 오늘은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들을 상대로 평화를 향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설명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는 동북아의 새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5개국을 방문하는데 특히 교황청에선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만납니다. 교황이 평양에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메시지에 교황이 방북을 수락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합 그리고 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 여정을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는 문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 정상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 남성이 여대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하고 이를 직접 찍은 뒤 SNS에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교 재학생들은 이 남성을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천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6일 트위터에 동영상 하나가 게시됐습니다. 한 남성이 여자대학교 강의실에서 음란 행위를 한 뒤 이를 직접 촬영해 올린 겁니다. 해당 영상과 글은 SNS상에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어떻게 여대에서 이렇게 알몸으로 남자가 외부인이 활보하는 동안 보안은 어떻게 된 것이며 제가 당장 수업을 듣고 있는 강의실이었고 그 대낮에 그 남자가 나체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음란 영상물이 촬영된 건물에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보안시설이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의 트위터 계정에는 건국대와 공원, 백화점 화장실 등에서 자신의 나체를 찍은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트위터 주인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IP 추적과 함께 CCTV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특정이 안 됐어요. 올린 날짜는 그날이고 촬영 날짜가 특정은 아직 못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15.4원 오른 1,674.9원으로 약 1년 9개월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최근 7주 연속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당분간 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 6만 2천여 명의 편의식품 섭취 현황을 분석한 결과 39.3%는 주 1에서 2회, 26%는 주 3회 이상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식사 대신 먹은 식품은 라면 등 면류가 가장 많았고 김밥류, 음료수, 샌드위치류 순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경부 톨게이트 부근에서 94살 A 할머니가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중앙분리대를 따라 역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며느리와 함께 인근 추모시설에 왔다가 길이 엇갈렸다고 말했습니다. 바야흐로 단풍철입니다. 설악산 단풍이 다음 주 절정에 이르는 등 전국 유명 산들이 오색 단풍으로 물들면서 등산객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산을 오르다간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송혜린 기자가 가을 산행 유의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설악산 해발 1244m. 60대 남성이 산에서 내려오다 발목을 다쳐 119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단풍을 보기 위해 등산 행렬이 이어지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산행에 나섰다가 당하는 사고들입니다. 바위산의 지세까지 험한 춘천의 사막산, 나들이 하듯 평상복 차림의 등산객이 보이고 단풍잎으로 뒤덮여 등산로 곳곳이 미끄럽지만 등산화조차 신지 않은 등산객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멋있는 데는 어떻게 운동화 없어도 올라가 있지.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의 30% 이상이 가을 한철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단풍이 절정을 이룬 10월에만 하루 평균 40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악사고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부주의를 꼽았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산행 전 반드시 몸을 풀고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 유지를 위한 여벌의 옷과 등산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산행 전에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산행을 계획하고 또한 무리한 산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방청이 만든 119 신고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두면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